20년 고1 11월 30번 지문입니다. 주제는 The effect of domestication on the regression of animals' brains. 여기서 effect of 하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뭐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영향이 되겠고, domestication 하면은 사육입니다. 사육, 다른 말로는 가축화라고도 하고요. 가축화, 사육이 퇴화에 미친 영향. regression 하면 퇴화라 그래서 뭐가 퇴화했냐? 동물의 두뇌가 퇴화한 거에 가축화가 미친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이밍도 역시 길들임, 사육이라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고 사육이라는 거는 a critical factor, critical 결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이다. 뭐하는 데 있어서 in the shrinkage는 수축이에요. 동물의 뇌에 있어서의 수축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뇌가 수축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와 제목으로 봤을 때 사육이 된 동물은 두뇌가 수축하거나 아니면 퇴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볼 거고, 그리고 필기를 할 때 영상을 꼭 멈춰놓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recent research, 최근의 연구가 암시하죠. 여기서 suggest가 암시하다 혹은 제안하다 중에서 제안하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뜻으로는 제안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아냐? 이 대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suggest 뒤에 대절에서 should가 생략이 돼 있거나 나와 있으면 당위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당위성이 있을 때 suggest는 제안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humans relationship, evolving humans relationship 이거 자체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changed,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없는 뜻인 암시하다, 시사하다의 뜻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시하다 혹은 시사하다의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위성을 구별해서 이 changed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should가 생략된 상태에 change가 돼야 되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당위성 여부 파악하는 거. 당위성 여부 파악은 어디서 보냐 하면은 이 절 내에서 절이 갖는 의미가요. 뭔가 해야 한다 아니면은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있으면 그럼 당위성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봤을 때 진화하는 인간의 개와의 관계가 바꾸어야만 한다? 뇌 구조를 이렇게 바꾸어야만 한다보다는 바꾸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게 좋습니다. 또 좋은 방법은 주어로 나온 애들이 research, 연구라든가 findings, 연구 결과라든가 뭐 아니면 scientist, 과학자들 이렇게 뭔가 연구하고 관련된 집단 아니면 어떤 암시 그런 개념이라면 당위성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겠고 헷갈리니까 이번 뜻에는 X를 쳐줍시다. 여기서 evolving은 진화하는이니까요. 지금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행형의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structure은 구조가 될 거고 두 종 모두의 뇌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both species 나왔는데 species 앞에 both가 있으니까 두 종은 바로 human과 dogs 이것들 얘기하겠죠. 참고로 dog의 경우에는 dog만을 가리키는 형용사가 있어요. human도 인간의를 가리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dog도 형용사로 canine이라는 개의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 알아둡시다. canine, 개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species의 경우에는 단복수형이 같은데 이렇게 복수형으로 썼고 그 다음 apostrophe s를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both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다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various physical changes,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들, 신체적인이라는 뜻의 physical 있어요. 그러니까 몸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거고 changed by domestication, caused by domestication, 뭐에 의해서 일어난 사육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신체적인 변화들 중 하나니까 여기에 수일치가 돼서 수일치가 one에다 돼서 우리는 is를 쓰지 are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is versus are
수일치 여부 물어보는 거. 이게 두 번째 어법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is a reduction in the size of the brain이다. reduction은 감소죠. 늘어난 게 아니라 감소입니다. 감소가 사육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런 인과관계를 알 수 있을 거고요. in the size of the brain, 뇌의 크기의 감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소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그런 근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colon이라는 점점을 썼고 16% for horses. 말한테는 16% 정도 감소했고요. 말의 뇌가 그 정도 감소했고 34% for pigs. 돼지는 34% 정도 and 10 to 30% for dogs. 개는 10에서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개는 폭이 좀 크네요. 그러니까 개의 뇌가 감소한 폭은 아무래도 16에서 34 사이를 다 아우른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말하고 돼지 사이 정도의 감소폭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개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아직 여기선 모릅니다. 자, 뒤로 갈게요. This is because인지 뭔지 구별해야 한다. because versus why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because 다음에 나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because는 항상 뒤에가 원인이 나와요. 원인. 그러면은 이게 뒤에가 원인이니까 앞에 있는 this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B1와 결이라고 해서 Y 뒤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독해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만약에 원인이라면 because 쓰는 게 맞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과라면 뒤에 Y 쓰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his가 아까 위에서 말한 뇌 크기의 감소 this가 가리키는 게 사육으로 인한 뇌 크기의 감소였잖아요. 동물 뇌 크기의 감소였잖아요. 그럼 이거를 생각할 때 이 감소라는 거는 과연 원인인가 아니면 현상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현상이 돼요. 현상은 즉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this가 가리키는 게 결과고 because 이하에 나오는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because 뒤에 확실하게 원인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럼 because는 또 종속 접속사니까 뒤에 절 쓸 수 있는데 문제는 once도 종속 접속사여서 because 나오고 once 나오고 절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또 because 안에 있는 절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survive 세 번째 줄에 survive까지가 다 절로서 묶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nce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일단 인간들이 시작을 했을 때 to take care of 뭐뭐뭐를 돌보다 이런 뜻이죠. 돌보는 거는 다른 말로 기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no longer 하면은 더 이상 뭐뭐뭐 않다 이런 뜻이 되겠고 더 이상 안 왔어요.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needed various brain functions 다양한 뇌 기능들을 function 하면 기능이 되겠고 in order t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가 됩니다. 하기 위해 같은 말로요. so as to 이렇게 있고 to 다음에는 부정사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다양한 뇌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인간들일까? 동물들일까? 당연히 아까 동물의 뇌가 퇴화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동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animals를 가리켜요. 정확히 they가 가리키는 거는 these animals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원인이 사육해서 뇌 기능이 이제 다양하게 필요가 없어져서 그래서 퇴화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뇌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하는데 안 썼기 때문에 퇴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육으로 인해서 뇌가 후퇴하게 된 게 퇴화하게 된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Animals who were fed and protected by humans who는 여기서 뒤에 동사가 따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동물을 약간 사람처럼 취급을 해줬네. 보통 애니멀스의 경우에는 who보다는 which를 많이 쓰는데 이제 작가에 따라서 글쓴이에 따라서 who를 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긴 있습니다. fed라는 거. fed는 뭐의 과거 분사형이죠? feed의 과거 분사형이죠. feed의 pp형.
feed는 뜻이 뭔데? 먹이를 주다. 그러면은 인간에 의해서 먹여지고 그리고 보호를 받는 protected 하면은 보호를 받는 동물들은 이제 드디어 수식어가 끝났고 did not need라는 본동사가 나옵니다.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Many of the skills 기술들 중 많은 것들을 skills 하면 기술 뭐 다 알죠? required by their wild ancestors 요구되는 그래서 요구되는이지 요구했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PP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을 아는 방법은 require 자체가 원래 요구하다였어요. 요구하다였다면 얘는 삼형식 동사였는데 만약에 required가 동사라면 타동사 속성이 유지가 돼서 여전히 능동태라서 여기 목적어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이 required가 동사 기능을 안 하는 PP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equired를 동사로 취급하시면 안 되고 그들의 야생의 wild, 야생의 ancestor는 조상이 될 거고요. 야생의 조상들에 의해서 필요로 되었던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잃어버렸다. 여기서 did not need하고 lost하고 병렬이 되어 보이죠. 시제도 과거로서 일치하고 있고 이제 독해를 했을 때도 말로 했을 때 흐름상 문맥상 그게 더 맞아 떨어져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자 잠시만요.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기술들 중 대다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뇌의 일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야 퇴화 느낌이 나니까. 그렇지만 did not need의 일부인 need하고만 병렬이 된다고 보면은 즉 lost 대신에 lose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거는 did not lose가 돼버리거든요. 만약에 lose면은 did not lose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병렬이니까. 그럼 잃어버리지 않았다가 돼요.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뇌의 일부를 잃어버렸다? 잠깐, 뇌의 일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퇴화가 아니라 진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약간 이상한 식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lose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lost는 did not need와 병렬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병렬. part는 부분들이고요. 부분들 of the brain related to those capacities. capacity라는 거는 능력이 되고요. 여기서 skill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능력들과 뭐뭐와 관련된 related to 관련된을 썼고 마찬가지로 related to도 역시 PP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parts of the brain을 꾸며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법까지 같이 이렇게 챙길 수가 있어요. 야생의 조상들은 뭘 했을까? 사냥을 했을 거예요. hunting은 strategy. 그러니까 전략에 근거해서 하는 게 사냥인데, 그럼 뇌를 써야 되는데, 밥을 막 주고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식사 시간 되면 밥 먹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두뇌가 활성화될 기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brain exercise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삽입으로 가능한데 이 삽입으로 가능한 이유는 similar이라는 형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similar 뜻이 뭐죠? 유사한, 비슷한 이런 뜻이죠. 비슷한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occurred for humans, 인간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 얘기할 거니까 동물 얘기 다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동물의 뇌가 퇴화했다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딱 마지막에 이렇게 아까 동물의 뇌, 특히 개의 뇌가 퇴화하게 된 배경을 마지막으로 설명해주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사실 앞에하고 뒤에 관련 짓기보다는 이 뒤에는 계속 사람이 어떻게 뇌가 퇴화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람의 뇌 퇴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지켜볼 거고. 근데 일단은 이 문장을 먼저 독해보면 비슷한 과정이 일어났는데요. 일어났다. 발생했다. 인간에게. 근데 인간들이 who seem to have been domesticated by wolves. 인간들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있고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동시에 앞에 커마하고 결합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이룹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독해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그 특이한 거는 바로 뭐뭐인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독해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가 설명 느낌? 부가 설명이 될 때 who는 절대로 that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that은 한정적인 속성만을 지니고 있어서 뜻 자체가 뭐뭐한 이렇게 고정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이는 여기서는 사실 who인지 that인지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seem 다음에 to have been domesticated처럼 to have pp 완료형을 썼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원래 seem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to be domesticated 이런 식으로 그냥 to 다음에 이제 수동태를 나타내는 BPP를 쓸 줄 알았는데 have been PP를 썼다면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완료형을 채택을 했을까?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완료 to에서 to 부정사 구에서 완료형을 채택한 이유 그것은 시제와 관련이 있어요. 시제와 관련이 됩니다. 어떻게 시제하고 관련이 되냐? 일단 여러분은 투부정사의 태생적인 한계를 알아야 돼요. to는 투부정사가 나오는 순간 뒤에 원형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be domesticated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BPP니까 이 to be는 주절의 영향을 받게 돼요. to 입장에서 주절은 seem이고 seem이 동사고 seem의 시제는 현재 시제죠. seemed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seem에 맞게 현재에 맞게 to be를 쓴다면 to be가 갖고 있는 시제도 결국에는 현재 시제라는 거고 결국에 현재 시제밖에 못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늑대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는 옛날이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 인간들이 늑대에 의해서 길들여지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진짜 동굴에 살고 아니면 움집에 살고 이랬을 땐 늑대하고 공존을 했을 때 그때 그 머나먼 과거에서 그랬을 법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과거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to 다음에 과거를 쓰려면 이거는 to 다음에 was를 쓰냐? were 쓰냐? 이렇게는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was하고 were 자체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원형을 쓸까 고민하다가 야 그러면 have를 쓰는 건 어때? have는 원형이잖아. 그럼 have been을 쓰는 건 어때 했는데 have been? 완료형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규칙을 정하면 되겠다. 현재에다가 to have been pp 쓰면은 그거는 to have been의 시작을 과거로 보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to have been pp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to have been pp 혹은 to have pp라는 그런 시제형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versus to be domesticated to be domesticated하고 구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to be domesticated는 현재 시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to have domesticated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to have domesticated 이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to have been domesticated하고 to have domesticated의 차이를 먼저 보시면 이 둘의 차이에는 been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반드시 먼저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been이 있고 없고는 또 이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심심해서 그냥 been을 빼먹은 게 아닐 테니까. 자, been pp 항상 bpp는 태를 생각하세요.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라는 거죠. to have been pp는 수동, to have pp는 능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능동이라는 점입니다. 능동일 때는 to have domesticated 이거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domesticate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해서 알 거예요. 사육하다. 지금 여기서 인간들이었잖아요. 후가 가리킨 humans였으니까 인간들이 보인다. 그 늑대들에 의해서 사육하는 것처럼 사육되는 것처럼 국어 다들 되시잖아요. 사육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have pp가 아닌 have been pp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에 이렇게 수동형은 be pp 쓰니까 have하고 결합했을 때 have been pp가 되겠죠. 이거는
능동이 돼서 안 된다. 수동이어야 돼요. 사육되어야 하므로 되어야의 밑줄을 치겠습니다. 되어야 하므로. 그럼 구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About 10,000 years ago, 만 년 정도 전에, 여기서 about은 대략이란 뜻이고요. 대략 만 년 정도 전에 when the role of dogs, 개의 역할이 개들의 역할이니까 역할의 수일치가 되고 was firmly established in most human societies. 대부분의 인간 사회들에 정립되었을 때 firmly는 확고하게라는 뜻이고요. 정립된이라 그래서 딱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개의 역할이. 야, 개 너는 집 지켜. 아니면 야, 개 너는 마약 탐지해.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지금 만 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마약 탐지는 좀 무리고 약간 뭐 집을 지키는 뭐 그런 거겠죠? 집을 지키거나 뭐 양치기 정도는 할 수 있겠네. shepherd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가 또한 shrank. shrank 아까 뭐였죠? 아까 shrinkage 했잖아. 제목에서. 수축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축했다. 근데 수축한 건 자기가 그냥 수축한 거니까 능동태로 썼습니다. 아, 참고로 shrank는요. shrink, 수축하다의 과거형이고 이게 shrank가 되고 그리고 shrunk 그렇게 한 번 더 사이에서 이렇게 모음만 바뀌어서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되는 그런 불규칙 동사형을 이룹니다. by about 대략 10% 정도. 여기서 by는 뭐뭐만큼이란 뜻이지 막 의해서가 아니에요. about은 대략이란 뜻이고 10% 정도. 인간도 줄어들었대. 아, 그러니까 인간도 원래 막 집 지키거나 이렇게 개가 원래 하던 역할을 인간이 했어야 되는데 개가 대체해 줌으로써 인간은 약간 이제 뇌를 덜 쓰게 돼요. 그럼 인간의 뇌도 퇴화하게 되었다. 즉, domestication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사육이라는 문화는 human brains, 인간의 뇌와 canine brains, 개의 뇌에 다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나요? 이거 약간 동의를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우리가 뭐 문제를 풀고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선 이 지문에 공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사실 약간 그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수학이나 과학같이 이제 후손적인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걸 탐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IQ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치만 여기서는 뇌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뇌 크기를 봐야지 사실은 그 IQ 같이 약간 후천적인 그런 지능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뇌 크기만 논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번쯤 의구심을 품어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화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번 지문에 대한 설명 마칩니다.